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엑스트림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용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터보머신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요. 엑스트림을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뮬레이션 기술은 통합 솔루션 업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동시에 컨설팅 및 기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코리아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스의 약자로서 costech.co.kr입니다. 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중 터보머신 설계와 사이클 해석을 위한 엑스트림과 엑스사이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엑스트림 제품 소개 자료와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엑스트림 기본 교육은 5월과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일정에 대한 교육이나 온사이트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엑스트림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이에 대한 엑스트림의 작업 과정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슬라이스 모듈을 이용해서 엑시얼과 레디얼 타입의 머신으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과 이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트윈으로 엑스트림의 1D, 2D 해석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엑스트림 해석용으로 전환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그 성능 맵을 타 제품의 3D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림 개발사인 소프틴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틴웨이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본사는 미국의 벌링턴에 위치해 있고요. 80여 명이 넘는 연구진과 함께 제품 개발 및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450여 개가 넘는 업체와 또 연구소에서 엑스트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엑스트림은 터보 기계 기본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터빈, 압축기, 팬, 펌프의 설계는 물론 로터 다이나믹 분석 및 엑스사이클 해석, 2차 유로와 블레이드 쿨링 시스템의 연유동 해석을 위한 넷, 작업 스케줄러에 의한 자동 계산 및 최적화를 수행하는 아이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트림은 세계적으로 4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 생산기술연구원, 세아엔지니어링,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전 KPS,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엑스트림 제품군의 개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5년 초기 충리형 터빈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그 충리형 압축기 레디얼 타입이 추가 개발되었고요. 2012년에는 본 영상의 주제와 연관된 엑스슬라이스를 비롯해서 3D CFD 구조 해석용 툴과 사이클 해석 툴, 로터 다이나믹 베어링 설계 툴과 1D 요소 기반의 열 유동 해석이 가능한 엑스트림 넷, 그리고 2017년에서 이제 2019년까지 자동화와 최적화 툴인 아이온이 추가가 되면서 터보머신 설계를 위한 모든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엑스트림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타입의 터보머신 설계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리형 레디얼 타입은 물론 혼합형도 설계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레디얼 아웃플로우 터바인에 대한 설계 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엑스트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림 개발사인 소프틴웨이는
각 머신 타입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모든 타입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셀프 페이스드 코스는 어떤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접속을 통해서 어떤 이론 교육이나 또 엑스트림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의 전문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엑스트림의 기술 문의는 본사 측에 약 80여 명의 엔지니어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매우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요. 엑스트림에 대한 오퍼레이팅에 관련된 기술 문의는 저희 코스텍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가적인 어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본사 측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과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물로 존재하는 어떤 기계 장치나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장치는 어떤 조건에서 특정 크기의 일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그 장치를 분석하고 원리를 파악해서 이 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이 장치에 대한 생산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 제품으로부터 설계 및 재생산을 위한 과정을 추론하는 작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업체에 특정 제품이 단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생산하기 위한 설계 도면이나 제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유실한 경우일 텐데요. 잠시 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오른쪽 그림은 3D 스캔한 데이터로부터 충류형 터빈이나 레디얼 펌프의 3차원 형상을 생성한 것입니다. 스캔 데이터나 측정 데이터로부터 각 섹션별 리딩 엣지의 반경, 또 블레이드의 입출 구각, 코드의 크기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CAD 데이터가 없는 부품을 개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조하는 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선별된 좋은 제품들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제품 성능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버추얼 시스템 내에서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가상의 시스템의 쌍둥이처럼 옮겨 놓은 후에 언제든지 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측정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초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 대비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계의 마모나 파손 및 노화에 대한 형상 변경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고 제품의 성능 저하에 대한 원인을 가상의 시스템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는 제품의 성능 저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또 고장을 예측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충리형 터빈을 예로 보면 특정 단에서 하나의 블레이드가 파손되었을 때 이 파손된 블레이드를 제거하고 운전하는 경우 또는 모든 블레이드를 절삭한 경우에 대해서 전체 터빈의 성능이나 또 효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파손된 블레이드에서 계속적인 문제 발생이 예측되거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 재설계 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실제 투입하기 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또 비교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리딩 엣지의 반경이나 또 코드를 조절한다든지, 유동이 불안정한 경우 각 섹션별 프로파일 형상을 계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계의 특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변화에 따른 기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가상 시스템은 현존하지 않는 제품의 출시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 전 가상 테스트를 통해서 기계 결함을 사전에 줄임으로써 개발 단계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성능 변화나 품질 향상을 위한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데이터가 불량하거나 부족한 경우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없거나 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화하거나 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풍부하더라도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디지털화 했더라도 이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림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또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엑스트림의 전체 플랫폼을 나타낸 것인데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 사이클 해석을 하게 되면 각 컴포넌트별로 입출구 조건이 결정되는데, 이 중 압축기나 터빈에 대한 설계 및 분석은 원 모양으로 표시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는 해석용 데이터로 디지털화하기 위해 X 슬라이스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트윈 작업이 완료되면 민라인이나 스트림라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터보머신의 성능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프로파일링, 블레이드 디자인 모듈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조나 유체 유동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응력 해석이나 모달 해석, CFD 해석, 그리고 회전 동력학 해석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이드에 실물은 존재하지만 CAD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는 CAD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각 섹션별로 커팅한 후에 형상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D 스캐닝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곧바로 CAD 모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CAD 모델이 생성되면 X 슬라이스 모듈에서 위치 조정 후 허브와 팁에 대한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단면 형상을 얻을 것인지 설정해 주게 됩니다. 블레이드 아래에 나타난 형상들이 CAD 모델로부터 인식한 단면 형상들입니다. CAD 모델이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CAD 모델을 X 슬라이스로 곧바로 불러와서 해석용 모델로 생성해 주시거나, 해석에 필요한 필수적인 형상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스트림라인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X 슬라이스는 엑시얼 타입과 레디얼 타입의 터보머신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CAD 포맷으로는 IGS, STL, 커브,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포맷으로 불러와서 작업이 이루어지겠고요. X 슬라이스의 그 창을 보시면 3D 형상을 볼 수 있는 창과 그다음에 2D 형상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2D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인데요. 이 2D 형상 창에서
블레이드의 허브 부분과 팁 부분을 설정해 주신 후에 몇 개의 섹션을 나누어서 단면 형상을 인식할 것인지 그 수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단면 형상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또 불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형상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석션 사이드 부분에 일부의 데이터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상단 부분의 포인트를 보시면 오히려 그 주변부의 블레이드까지 스캐닝이 되면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에 의해서 이 단면의 그 형상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엔 정교한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또 불필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재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엑스슬라이스의 그 보정 기능들이 좀 많은데요. 이 보정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제한된 데이터 내에서 형상들을 언제든지 또 쉽게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연에 앞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의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충류형 증기 터빈 중에서 마지막 단의 로터 블레이드를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레디얼 타입의 그 센트리퓨걸 워터 펌프의 블레이드입니다. 이 두 모델로부터 엑스슬라이스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작업과 엑스스트림 해석용 디지털 트윈 생성하는 방법, 디지털 트윈에 대한 1D, 2D 분석 방법과 변경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능 맵 결과와 오프 디자인 분석에 의한 특성 예측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연을 통해서 엑스트림을 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또 디지털 트윈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림을 실행해서 새 창을 열어보시면 각 타입별로 선택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어떤 특정 운전 조건이나 경계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블레이드 형상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을 선택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작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그지스팅 디자인 어널리시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프로젝트 모듈이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젝트 모듈은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총괄해서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준비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터빈 중에 마지막 단에 그 로터 블레이드가 빠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겠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단에서 지금 스테이터는 존재하는데 로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뷰어라는 모듈을 통해서 2D나 또는 3D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뷰어로 이동을 해보시면 자, 2D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총 9단의 스테이지가 좀 보이고 있고요. 3D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프로젝트 모듈로 와서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데이터, 그러니까 즉 디지털 트윈을 불러오기 전에 여기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하겠는데요. 자, 스테이터 뒤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 애프터에서 루터 엑시얼을 선택해서 엘리멘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고요. 네, 추가된 요소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Import from Xslice 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는 XBS 파일인데요. 이 Xslice 모듈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후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XBS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시면 이 해석용 파일로 이 데이터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slice 작업을 위해서 Xslice 모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툴스에서 보시면 Xslice가 있고요. 자, Xslice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Xslice 창을 보시면 임포트 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 포맷을 볼 수가 있는데요. STL, IGS, 커브,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포맷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파일은 라스트 블레이드의 루터 블레이드를 3D 스캐닝 한 후에 IGS 포맷으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IG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시면 왼쪽과 오른쪽 각각 그 두 개의 창을 통해서 그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창은 회전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2D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엑시얼 타입을 불러오실 때에는 그 축 방향이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만일 이 축 방향이 X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그러니까 즉 뭐 Y축이나 또 Z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버튼을 이제 클릭해서 X축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많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블레이드의 허브 부분과 팁 부분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셀렉트 허브 버튼을 클릭해서 자, 오른쪽에 블레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기본 형상 데이터에 관련된 포인트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허브 부분에 해당되는 그 라인을 한 두 개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왼쪽 창에는 3D 뷰 창에서는 이렇게 평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팁 부분을 인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이드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 포인트를 찍어서 팁에 해당되는 커브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어플라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 녹색의 평면이 또 추가가 되어서 팁 부분에도 평면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허브의 라인과 또 팁에 해당되는 라인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를 또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포인트를 움직여서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 이 허브와 팁을 연결하는 이 영역은 블레이드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겠고요. 다음은 오토매틱 슬라이싱 버튼을 클릭해서
이 블레이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몇 개 섹션으로 이렇게 커팅을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7개의 섹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브 익스텐션과 슈라우드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방금 설정한 허브 라인과 팁 라인으로부터 얼마만큼 오프셋해서 그 커팅을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그대로 커팅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약 5% 정도 오프셋이 돼서 팁과 허브 부분 각각 오프셋이 되겠습니다. 톨러런스는 섹션 플레인의 두께라고 좀 상상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표면에 있는 그 표면 데이터를 이 톨러런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 표면 데이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톨러런스가 크면 이 허브 부분과 팁 부분이 지금 서로 크기가 다른데요. 또는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여러 포인트가 좀 겹쳐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러런스는 좀 낮추되 이 단면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만큼 톨러런스를 좀 키우시면 좋겠죠. 자, 어플라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레디얼 부분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엑시얼 타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허브와 팁 부분이 5% 정도 오프셋 된 상태로 총 7개의 섹션이 설정이 돼서 각각 그 평면에 대한 그 프로파일이 인식이 됐고요. 어느 정도 좀 잘 인식이 된 듯한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좀 없어 보입니다. 만일 어떤 포인트가 좀 부족해서 이로 인해서 그 평면이 좀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뉴얼로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예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프로파일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고요. 자, 이 중에 옵션 중에 에디트 프로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 부분에 어떤 원이 2개가 좀 나타나 보이고요. 나머지 그 석션 라인과 또 프레셔 사이드 부분의 라인 부분에 이러한 그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프로파일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리딩 엣지나 트레일링 엣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또 크기도, 그러니까 반경의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리딩 엣지 위치나 또 반경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이런 수치로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여서 수정한 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형상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뉴얼 스무싱 기능을 좀 이용해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클릭을 해보면 이 두 개 포인트 사이에서 또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세밀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이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 형상을 인식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완료가 되면 엑스슬라이스 파일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확장자는 XBS 확장자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와서요. 모델 트리를 보시면 이제 로터 부분에 제가 엑스슬라이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터바인에 그 슬라이드 된 XBS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지금 불러와졌고요. 로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블레이드 부분에 이제 형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코드, 또 피치, 솔리디티, 스로트 등등이 이렇게 측정이 돼서 데이터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한번 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3D 뷰에 이 마지막 라스트 블레이드의 로터 부분이 빠져 있었죠. 지금 2D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에 그 로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D 뷰로 확인해 보시면 네, 지금 2D에서는 분명 그 마지막 단의 로터가 나타나 있었는데 3D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 3D 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3D 형상에 대한 데이터가 뭔가 좀 부족한 상태인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버그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져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한 5개의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웃렛 부싱 다이아미터와 인렛 부싱 다이아미터, 그리고 블레이드의 수,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 또는 팁 부분의 그 갭의 간격, 이렇게 좀 빠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싱 다이아미터는 헬프 매뉴얼에서 부싱 다이아미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렛과 아웃렛 부싱 다이아미터가 찾아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로터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인렛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웃렛 부싱 다이아미터가 되겠습니다. 잠깐 2D에서 지금 나머지 스테이지의 그 부싱 다이아미터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렛과 아웃렛의 그 부싱 다이아미터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약 지금 300mm가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의 부싱 다이아미터도 313mm로 입력을 해주겠고요. 자, 엔터를 치시면 지금 입력된 파라미터는 사라집니다. 다음 인렛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경으로 설정해 주겠고요. 네, 블레이드 개수는 74개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로트 슈라우드 레디얼 클리어런스는 한 1mm로 정의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팁 오픈 갭은 한 8mm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맨데토리 데이터를 입력을 완료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켜져 있었던 그 버그 모양의 그 버튼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었고요. 이제 3D 뷰로 나타내 보시면 이제 3D 형상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스슬라이스에서 불러온 데이터는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제 1D, 2D 캘큘레이션 모듈로 넘어가서 이 터빈의 그 성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큘레이션 버튼을 클릭을 해두겠습니다. 네, 1D, 2D 캘큘레이션 모듈에서는 민라인 솔버와 스트림라인 솔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트림라인 솔버는 그 섹션 넘버를 설계자가 자유롭게 설정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라인 어널리시스는 엑시시메트릭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D 캘큘레이션에서는 설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유량을 고정을 한 후에 그 인렛 부분의 프레셔를 계산하시거나 또는 프레셔 레시오로 고정하고 그 유량을 계산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유량을 맞추기 위한 또 게이징 앵글을 찾도록 하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운전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인렛과 아웃렛의 그 압력 정보라든지 또 온도 또는 엔탈피 정보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회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주어진 형상에 대한 성능을 분석을 해줍니다. 또는 여기에서 그 해석 조건, 그러니까 즉 운전 조건을 변경해서 그 변경된 조건에 대한 또 성능을 분석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해석 후에는 효율이나 또는 파워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각 단별로 그 엔탈피 변화량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프레셔에 대한 컨트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외에 또 삼각 속도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그 프로파일링 모듈로 좀 넘어가서 네, 마지막 단의 블레이드에 대한 형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은 엑스슬라이스에서 그 형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모드가 이제 픽스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드 타입을 좀 변경을 해서 여기 이 모양으로부터 얼마든지 또 형상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 형상을 잠깐 저장을 해두고요. 프로파일링 모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모드가 있지만 이 중에 커스텀 사이드 프로파일링을 좀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이 모드 타입은 그 스로트의 크기가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 프로파일을 에디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에디팅 모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프레셔 사이드와 석션 사이드에 각각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여서 이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앵글 레인지 컨트롤 버튼을 클릭해서 스태그 앵글이나 또 웨지 앵글, 또 트레일링 엣지 웨지 앵글, 또 언가이디드 터닝 앵글을 움직여서 네, 이러한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컨트롤 포인트 외에도 지금 왼쪽 창에 보시면 노란색 바탕으로 된 어떤 텍스트 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칸들은 수치를 입력을 해서 직접 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치 입력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창을 보시면 현재 그 3D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이 스태킹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 섹션별 오프셋 양을 한번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커브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Adjust to Spline을 선택을 해서 이런 포인트를 움직여 가면서 변경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과하게 좀 움직여 봤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린 앵글이나 또는 스태킹 앵글에 대한 오프셋 등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편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는 목적으로는 이 유동이 박리가 되는 것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제가 커버처를 좀 컨투어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 곡률에 대한 어떤 상태를 지금 색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많이 튀지 않을수록 부드러운 어떤 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거칠지 않고 좀 부드러운 곡면을 가져야 유체 유동이 좀 부드럽게 그리고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만일 프로파일링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 형상의 변경에 의해서 또 터빈의 성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신 후에 스트림라인 어널리시스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센트리퓨걸 워터 펌프에 관련된 부분을 또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프로젝트 파일을 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불러온 그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모델 트리에서 보이듯이 지금 로터 부분은 빠져 있고요. 메인 리스텝 디퓨저와 그 볼루트 부분이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볼루트 형상과 그 디퓨저 부분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리스 디퓨저 앞에 부분에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New Object Before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로터를 추가를 할 건데요. 타입은 그 엑시얼 타입에서 업으로 향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펌프 블레이드를 불러오는 엑스 슬라이싱 작업은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먼저 좀 준비된 파일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추가한 컴포넌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후에 Import from Xslice를 클릭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뷰어 모듈로 들어가서 지금 3D 뷰를 확인해 보니 블레이드가 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그 모양이 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뭔가 좀 필수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그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블레이드의 넘버 수 그리고 팁 클리어런스가 빠져 있습니다. 블레이드 개수는 9개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팁 클리어런스는 0.5mm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이 완료가 되면 방금 보시다시피 블레이드 형상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D 형상을 나타내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네, 그러면 1D, 2D 캘큘레이션 모듈로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D, 2D 캘큘레이션이 Successful Completion 이라고 떴고요. 그래서 수렴은 좀 잘 됐고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맵이라는 모듈로 이동해서 이 워터펌프에 대한 그 성능 맵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맵 모듈로 이동을 하겠고요. 네, 여기서 New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캘큘레이션 솔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라인 캘큘레이션과 스트림라인 캘큘레이션 솔버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민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쪽 창을 보시면 이제 오브젝티브와 디자인 베리에이블이 있습니다. 저는 변수를 인넷의 토탈 프레셔를 변수를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셰프트의 로테이션 스피드를 변수로 추가를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이 부분에 지정된 변수가 추가가 됩니다. 변수는 총 이제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변수에 대한 목적값, 그러니까 즉 어떤 파라미터들을 계산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량과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효율 등등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 net positive suction head와 그 다음에 required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avitation suction lift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네, 이 선택된 항목들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는 제가 인넷의 프레셔를 변수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자, 먼저 그 로우로 선택을 하시고 자, 범위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범위는 제가 좀 굉장히 크게 한번 잡아 볼게요. 10kPa에서 한 1000kPa까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계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21개 정도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어드저스트 파라미터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인넷 프레셔는 10에서부터 1000kPa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균등하게 나누어져서 총 21개의 포인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누어지는 값은 이제 자동으로 나누어지고요. 여기에서 1보다 큰 값을 넣어주거나 또는 작은 값을 넣어줌에 따라서 이 밀도가 작은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밀집하느냐 아니면 좀 큰 쪽으로 밀집이 되어서 디스트리뷰션이 자동으로 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좀 됐고요. 네, 캘큘레이션 리절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 프레셔별로 해당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맵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변수에 대해서 목적 값들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축을 프레셔로 선택을 하겠고요. 파워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파워는 네, 압력 변화에 변화량이 없고요. 네, 에피셔시도 마찬가지네요.
넷 포지티브 석션 헤드와 또 리콰이어드를 각각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비테이션 석션 리프트까지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변수에 대한 목적값을 좀 계산해 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변수를 유량과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변수로 주었고요. 각각 이 변수에 대한 범위를 지정한 후에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량 변화에 따른 그 효율의 변화 곡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잠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넘어가서 그 CFX 결과와 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유량에 대한 그 헤드 결과인데요. 각 그 회전 속도별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파란색은 X스트림 결과이고 빨간색은 CFX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 엑스트림에서 띄웠던 그래프죠. 유량에 대한 에피션시 그래프인데 파란색이 엑스트림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빨간색은 CFX 결과이고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좀 어느 정도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엑스슬라이스로 돌아가서 워터펌프 블레이드에 대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 과정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슬라이스를 실행해서 워터펌프 블레이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GS 포맷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IGS 포맷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하나의 블레이드가 불러와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마찬가지로 2D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액시얼 타입과 마찬가지로 그 허브와 팁 부분을 지정해 주시고 또 섹션 수를 설정해 주시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방법도 상당히 유사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 허브 버튼을 클릭하시고 블레이드를 클릭을 해주신 후에 레디얼 타입은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여러 개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드신 후에도 정확하게 이 곡선을 좀 인식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이 포인트들을 움직여서 보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토매틱 슬라이싱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자르고자 하는 섹션 수를 정의를 하겠고요. 저는 이제 3개만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허브와 슈라우드의 그 익스텐션 오프셋 부분은 한 2% 정도씩 좀 이 곡선에 가깝게 생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레디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디얼 쪽에 클릭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각 섹션별로 단면이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서 조금 전과 같이 XBS 파일로 불러오시면 이제 해석이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의 블레이드의 3D 스캐닝과
CAD 포맷으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또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작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해두면 다양한 조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탈설계점에 대한 성능을 예측과 함께 또 위험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고장 및 파손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엑스트림의 그 일부 모듈 중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과 관련해서 분석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엑스슬라이스 모듈은 CAD 모델 또는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생성한 디지털 트윈은 1D 또는 2D 솔버를 이용해서 성능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프로파일러 앤 3D 블레이드 모듈에서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또 형상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네, X맵에서는 변수와 목적값에 대한 성능 맵을 나타냄으로써 오프 디자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추가로 3D 구조 해석과 CFD 해석을 통해서 구조 안정성 및 또 유체 유동의 와류 발생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노화 및 또 열화 시뮬레이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트림을 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과 디지털 트윈 생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